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하이닉스 신고가 랠리 중인데 언제 매도하나? 라는 제목으로 SK 하이닉스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4년 3월 10일 일요일입니다. SK 하이닉스처럼 이제 신고가로 랠리하면 이게 사실 언제 매도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월봉, 주봉, 뭐 일봉 이런 기준으로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채널은 모멘텀 투자자가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차트를 보고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 가치나 성장주 투자자에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SK 하이닉스 신고가 랠리 중인데 요거를 뭐 장기 투자자는 성장성이 멈췄다 생각할 때 팔면 되는데 그 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차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매도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선형 회귀 분석,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게 사실 비례관계인데 하이닉스만 달리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애가 타는데 뭐 보면 하이닉스가 이게 주황색인데 훨씬 탄력적이에요. 원래부터 탄력적이니까 삼성전자는 좀 탄력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장점이 있죠. 올라갈 때 탄력적이니까 많이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단점이 됩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고 하이닉스가 할 수 없어요.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둘이 잘 비교하면서 매도 타점을 잡는 것도 이제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 주가 분석 펀더멘털 살펴보고 일목균형표랑 캔들 차트로 이제 파동 현재 위치하고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하고 수급 살펴보고 매매 타점 알아보겠습니다. 뭐 추세 지속 전환 여부 진단이 안 되고요. 지금은 랠리 중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언제 매도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실적은 뭐 메모리 반도체 하나하나 업종이죠. 그런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 110조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에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올해부터 급격하게 올라올 거예요, 영업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 하니까 삼성전자보다 훨씬 탄력적입니다.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턴어라운드로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이닉스처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이닉스 차트 분석, 매도 방법 그런 거 한번 보시죠. 일목균형표 월봉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 월봉 보니까 주가가 그렇죠. 까만색 전환선 위에 있죠. 그래서 상승세입니다. 상승세인데 지금 전환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급등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상도 보면 까만색 전환선이 빨간색 기준선 위에서 상승하고 그 위에 주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환선 위에 한참 또 이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등의 모양이다. 일봉상도 지금 보면 주가 까만색 전환선 빨간색 기준선 구름대 정배열되어 있고 후행 스팬 하늘색 그래서 완벽하게 정별되어 있어서 상승세입니다. 상승세고 이번에는 급 상승했는데 이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종목은 이제 사실 언제까지 투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 정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렇죠. 이제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데 중기 투자자라면 월봉상 캔들 보시면 알지만 월봉상 이런 캔들 그러니까 양봉의 고점에서 떨어지는 캔들 이런 모양을 잘 보고 과거 고점에 이런 캔들이 떨어졌을 때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월봉상 창창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이평선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월봉 차트인데 이게 만약에 주봉 차트라고 주봉으로 보면 20주선 20주선이 이탈될 때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주선 아니면 10주선 그리고 뭐 일봉상은 파란색이죠.
이 61선 이탈될 때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기 투자자는 대응하면 되고, 저 단기 투자자라면 당연히 이제 단기 대응이니까 5일선 이탈할 때 또는 11선 이탈할 때 팔면 됩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대응 방법은 뭐 다양하죠. 아무튼 월봉상 지금 5월선 위에 상승하고 있는데, 월봉상 대응을 말하면 이런, 그렇죠, 이런 걸 먹구름 형태라고 그러는데 찾아보면 압니다. 먹구름, 후군 형태의 캔들이 떨어질 때 월봉으로, 그때 이제 도망가시면 되고, 주봉으로 보면, 그렇죠, 주봉 지금 보면 20주선 안 깨고 있잖아요. 10주선도 잘 안 깨는데 20주선을 깨거나 아니면 10주선을 깰 때 도망가시면 됩니다. 그것도 뭐 좀 덜 먹을까봐 불안하다 그러면 5주선 깰 때 도망가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지금 뭐 잘 상승하고 있으니까 중기 투자자는 아직 뭐 매도할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봉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렇죠, 중기 투자자도 일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61선인데 61선 깰 때 도망가면 되는데, 좀 뭐 좀 더 고점에 팔고 싶다 그러면 20주선에 21선에 도망가면 되고, 지금 이제 단기 대응이잖아요. 단기 대응은 지금 보면 11선 깰 때 일단 매도하는 게 이제 단기 대응 방법인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그래서 지금 LRS 뭐 지금 이게 랠리의 끝이 어디냐, 이건 예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LRS, RSI 아직 과열권에 이제 진입했거든요. 스토캐스틱이 또 과열권에 또 진입했고, 그래서 아직 그 장기는 과열권에 진입 안 했거든요. 뭐 언젠가는 이게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서 올리고 있는 중이네요. 계속 사서 올리는 중이고, 그렇죠. 언제 또 수급으로 말하면 외국인이 돌아설 때, 그럴 때 또 이게 그 단기 꼭지든 중기 꼭지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렇죠. 대응법을 말씀드리면, 일봉상 말씀드렸지만 일봉상 이게 보면 지금 5일선하고 11선이, 5일선이 까만색 선인데 5일선하고 11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여기 세 개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도하는 거는, 저는 11선이 깨지면, 11선이 보면 음봉으로 때려 맞고 종가가 깨지면 그때 팔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깬 적이 없거든요. 11선. 11선이 여기서는 이제 얇은 빨간색인데 11선. 11선 제한드리고, 그렇죠. 주봉으로는 지금 뭐 사실 주봉으로는 지금 볼린저 밴드랑 5주선이 있는데, 음, 지난번에 보면 5주선은 깨지긴 했네요. 근데 이번에 지금 5주선은 안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럴 때 대응은 이제 예를 들면 5주선이 닿을 때, 5주선이 훼손될 때 좀 주봉으로 대응하면 뭐 이렇게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대응하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근형 먹구름, 그렇죠. 양봉 다음에 이제 음봉이 고가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몸통을 훼손하는 이런 형태, 또는 완전히 훼손하는 형태, 여기 보시면 양봉을 다 잡아먹는 그런 어, 음봉, 뭐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건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여기서 월봉으로는 이 정도 대응. 월봉으로 대응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중기 중에서도 조금 더 여유롭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이죠. 예. 그리고 뭐 장기 투자자는, 그렇죠. 저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모르는데, 장기 투자자는 이 기업의 뭐, 그렇죠, 그 성장성이 이제 끝에 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팔면 됩니다. 예, 이렇게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제 차트 분석할 때 매수 타점과 손절선 그리고 매도 신호 뭐 이런 거 제시하고 있는데, 매수 타점과 손절선은 사실상 이게 과거 주가 파동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각 투자자는 자신의 이제 매수 매도 신호를 정해서 진입해야 되고, 그리고 매수와 동시에 자기의 손절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매수 타점은 어떤 기술적인 지표 때 어떤 거냐면 개념은 이래요. 주가가 상승한다 치면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높아지면서 상승하거든요. 하락은 반대로 이제 하락하면서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하락하는 건데. 그러면 어, 올라왔던 주가가 이제 고점 만들고 저점 만든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상승한다고 하는 거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상승하는구나 해서 이게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돌파할 때 매수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또 올라가다가 조정받은 다음에 재차 또 직전 고점 돌파할 때 이게 또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기술적인 지표다. 그 다음에 그러면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매수 신호는 사실 이렇게 되면 매수 신호는 좀 늦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이 고점이라는 게 또 매수 타점도 되기도 하지만 매도 타점이 되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신호는 뭐냐 그러면 저점에서 올라갈 때 5일선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매수 신호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때 매수한 사람은 이 다른 사람 매수 타점에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신호는 사실 이 저점을 통과한 순간부터 고점 돌파할 때까지 요때 사이에 매수 신호를 이용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손절선도 사실 기술적인 의미입니다. 손절선이라는 건 결국 또 마찬가지로 주가의 고점과 저점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할 때 반등하고 고점 형성한 다음에 이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점이 어디서 멈출 건가? 이게 손절선에 관계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보통은 직전 고점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왜냐하면 여기 이탈해버리면 상승 파동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이론적인 거고 실전은 어떻게 되냐면 실전은 엘리어트 파동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기존 기존 저점까지 이탈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등합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이렇게 반등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해버리면 여기서 반등해버리기 때문에 여기 대응을 못하는 거죠. 손실만 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선이 주가가 강할 때는 손절선이 저점을 이탈한 걸 손절선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손절선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상승하던 주가가 저점 받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재차 이제 하락하겠죠. 하락할 때 고점을 이탈하면 손절선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주가가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손절선이고 보셨다시피 손절선 이탈한 다음에 급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절선이 뭐 어떤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매도 신호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신호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매수 타점하고 매수 신호, 그다음에 손절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도 신호는 매도 타점은 없어요. 매도 타점은 각자 매수 가격하고 투자 성향에 따라 매도 신호를 정해서 매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5일선, 5주선, 21선, 20주선 이탈하면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긴 거는 중기 투자자가 되는 거고 짧은 거는 단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단기 매매. 그래서 예를 들어 상승하던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하락해요. 그러면 하락했을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5일선 이탈하면 딱 매도 신호라고 생각하고 파는 겁니다. 근데 반등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또 상승하던 주가가 이탈했는데 나는 이번에는 5일선이 아니고 21선으로 할래요. 그래서 21선 이탈했을 때 팔면 예, 주가가 하락하면 좋은데 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신호는 정해진다. 뭐 이 세 가지 매수 타점, 손절선, 매도 신호 예, 기술적 의미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본 동영상은 투자 권유 동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 있으니 투자는 각자 개인의 판단하에 투자하시고 본 동영상은 참고만 하십시오.